로마 시절에는 각 가정마다 수돗물이 공급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일반인들은 일과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목욕장을 선호했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목욕이 끝나고 난 뒤에 집으로 귀가하던 것이 일반인들의 생활 패턴이었었습니다. 이 사진에 등장하는 이 석상의 인물이 바로 이 목욕장을 만든 우리에게는 카라칼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황제입니다. 세베루스 왕조의 두 번째 황자이면서 로마사에서는 가장 잔인했던 칼리굴라 황제와 함께 가장 잔인했던 황제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연년생이었던 게타라고 하는 동생과 같이 황제가 되는데, 자신의 권력 때문에 결국은 동생을, 그것도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살해를 하고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방해되는 인물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장인까지 죽였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황제가 212년도에 건설을 해서 만 5년 만에 완성이 된 공공 목욕장이 바로 이 카라칼라 황제 목욕장입니다. 여기 도면을 보시면 지금 복원도가 있는데요. 이 목욕장에 있는 이 전체 면적이 약 11헥타르, 그러니까 한국의 평수로 하면 33,300평이 조금 안 되죠. 방향은 북동쪽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낮에 해를 가장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욕장이 세워진 요 길 바로 앞쪽에는 길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던 기원전 312년도에 만들어졌던 아피우스 가도가 이제 끝나는 종착점, 로마 시내에 들어와서 끝나는 지점이었었어요. 참고로 지금 이 목욕장이 만들어진 장소는 로마의 남쪽입니다. 남쪽 지역이죠. 당시 카라칼라 황제는 이 공공 목욕장을 짓기 위해서 212년부터 약 9천여 명의 인부들이 매일 작업을 해서 만 5년 만에 완성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이 목욕장에 필요한 물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원전 144년도에 공사가 되었던 아과 마르키아, 그 마르키아 수로에서 연결을 한 안토니니아나 수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전용 수로죠, 이곳으로 매일 수만 리터의 물을 공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 남쪽 윗부분에 보이시는 이 공간이 이제 물을 저장하던 공간이었는데, 무려 8만 리터의 물을 보관할 수 있었던 그런 시설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여기 긴 축의 길이만 400m이고요. 짧은 축은 328m입니다. 그리고 여기 목욕장 건물만 따져도 길이가 220m, 가장 긴 지름이 220m, 짧은 지름이 114m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은 이쪽 공간, 이 벽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이쪽에 요즘 말로 하면 상점 같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입장을 해서 목욕장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가 총 4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고, 이제 목욕장 한 가지 특징은 요 가운데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양쪽이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목욕장이었습니다. 우선 입구로 들어가시면 첫 번째 만나는 공간이 바로 탈의실이었습니다. 이 탈의실에서 그 다음 공간은 이 팔레스트라, 우리말로 하면은 체육관 시설이 있었어요. 체육관 시설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목욕을 하기 전에 몸을 데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던 공간인데, 당시 로마의 목욕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장에서 이렇게 체력을 단련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 있었고, 또 다른 거는 단순히 체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시설이 있었습니다. 2개의 건물이 이 도서관이 있었던 곳인데, 한쪽은 그리스 문서, 반대편은 라틴어 문서들을 보관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몸을 이렇게 데피고 난 뒤에 그 다음 앞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지붕이 덮여 있는 건물들이 보이는데, 여기 여러 가지 다른 크기의 욕장과 특히 사우나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운데 이렇게
마치 판테온처럼 둥근 천정으로 원형의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온탕이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향하면서 그 물의 온도에 따라서, 또 그 탕의 온도에 따라서 온탕, 그 다음에 미온탕, 그 다음에 바실리카라고도 불리우는 냉탕이 있었고요. 그리고 냉탕에서 바깥으로 지붕이 열려 있는 이곳은 나타치오라고 불렀었는데, 바로 오늘날로 치면 야외 수영장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에 따라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구조가 갖추어져 있었죠. 그리고 목욕장 건물 외관에는 여러 가지 다른 크기의 정원들이 있었고, 특히 또 지하에는 이곳에 또 종교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던 그런 종합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지상은 2층 건물이었고요. 지하도 마찬가지로 2층 구조였습니다. 자, 이곳이 537년도까지 목욕장으로 약 320여 년 동안 사용이 되었었고요. 537년도에 당시 동고트족이 침입하면서 이곳에 물이 공급되던 수로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때부터 더 이상 목욕장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다가 12세기부터 로마의 여느 다른 고대 건물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는 귀한 석재, 기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가지고는 다른 건물을 짓는 데 활용을 하게 되지요. 이 카라칼라 황제 목욕장은 후에 3세기 말 4세기 초에 완성이 되는 디오클레치아누스 황제 목욕장이 지어지기 이전까지는 로마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그런 목욕장입니다. 그러나 이 카라칼라 목욕장의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남아있는 목욕장 유적지 가운데 그 형태를 온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목욕장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해서 고고학자들이 로마 황제 시절에 지어졌던 공공 목욕장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 뒤쪽에 보이는 저기는 라트리네라고 불렀던 화장실이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로마 시대 때 화장실은 요즘처럼 현대인들처럼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저 뒤쪽에 조금 남아 있는데 이렇게 높은 언덕 위에 자동차 길이 있는 저쪽이 도서관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물 잔해들을 자세히 보시면 벽돌로만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로마 시대 때는 저 외부에 화려한 대리석 또는 모자이크 장식들이 되어 있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다 뜯겨 나가서 지금 보시는 건축물들은 전부 다 과거 내부 뼈대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도서관 가운데 하나의 도서관 건물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히 그 당시 고문서에 해당했던 이 고전에 해당했던 그리스 문학, 그리고 한쪽 편에는 라틴 문학, 이 두 가지들을 장서들을 보관함으로써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던 시설이었습니다. 이 공간이 바로 물을 저장했던 저수 탱커가 있었던 공간들입니다. 약 8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었던 시설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이곳은 작은 아벤티누스 언덕이라고 불리우던 공간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저장 탱크 있는 곳이 이렇게 지대가 좀 높은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그 자연스럽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을 흐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곳에다가 저수 탱크를 만들었고, 새로 만들었던 안토니니아나 수로가 바로 이곳으로 연결이 되어서 물을 바로 공급을 했었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제 뒤쪽에 보이는 이 공간이 이 목욕장 건물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앞쪽에 치우쳐져 있는 온탕입니다.
지금 2개의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저런 형태의 커다란 기둥이 8개가 있었고요. 지름만 34m의 원형의 공간이었고 2층 구조였었고요. 지붕은 둥근 형태의 지붕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곳을 테피다리움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가운데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할 수 있었던 탕의 흔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개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커다란 이 창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낮 시간 동안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받아들여서 내부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 기둥 2개 남아있는 기둥 아래쪽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보이는데요. 저 온탕 옆에 붙어 있는 좌우 양쪽의 저 공간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우나 시설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곳에는 온도가 60도 가까이 유지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우나의 따뜻한 그 온도를, 높은 온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저쪽 공간들을 이렇게 출입구가 좁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 열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라칼라 황제 목욕장은 동시에 16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그런 목욕장이었었고요. 하루에 이용했던 인원만 약 10,00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목욕장을 입장할 때는요,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고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고, 가격은, 목욕장을 이용할 때의 가격은 당시 동전 한 입 정도 되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2배를 내야 됐다고 해요. 로마 시대 때 목욕장 그러면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퇴폐적인 그런 장소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남녀가 같이 혼욕을 했었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뭐 현대에도 유럽에 독일 같은 데는 지금도 남녀 혼탕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그게 스캔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부터는 남녀를 이제 혼욕을 금지시켰어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같은 목욕장 이용하지만 시간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요. 주로 오전에는 여성들을 이용하게 했고, 그리고 오후에는 남성들을 이용하게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목욕을 하게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입장하는 데는 당시 동전 한 입에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군인 그리고 노예, 어린이들에게는 무료로 개방이 되었던 시설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앞쪽에 2개의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구 계단이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당시 카라칼라 황제 목욕장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지하 2층 구조였었고, 지하 1층에는 이곳에 물을 덮이고 또 온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뜨거운 그 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려 50개의 화덕에 그 나무를 태웠던 그런 시설들이 있었고요. 또 그 나무를 태우기 위해서 수천 톤에 달하는 나무들을 마차가 쉴 새 없이 날랐던 그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곳에 나무를 보관했던 창고만 2,000톤 규모의 그 나무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곳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트라스교 사당이 이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었던 미트라스교, 뭐 밀교라고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종교 행위를 하던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당시 로마인들은 이 목욕장에 와서 여유롭게 여유를 즐기고 목욕을 즐겼을 그 당시에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이곳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쉴 새 없이 아주 분주하게 노동을 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 팔레스트라 체육관 안에 바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모자이크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1824년도에
아틀레타, 우리말로 하면 운동선수라고 하는 유명한 모자이크가 발굴이 되었고요. 그 모자이크는 지금 현재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한 대리석과 모자이크로 바닥과 벽을 장식을 했었죠. 요 보시는 건 이런 것들 이제 모자이크라고 하고요. 또 이곳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었던 장식 기법 중에 하나 뭐냐면 오푸스 섹틸레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상감 기법입니다. 돌이라든지 또는 유리라든지 이러한 재료들, 메테리얼들을 활용을 해서 크기나 모양을 좀 다르게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장식을 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오푸스 섹틸레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형태의 방법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닥과 벽이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곳이 2층 구조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물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쪽이 탈의실이 있었던 공간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로마 시대 때는 저쪽 반대편으로 북동쪽에서부터 4개 입구를 통해서 탈의실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있었던 이 팔레스트라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제 들어왔었죠. 그래서 지금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쪽 그 건너편에 있었던 공간이 출입구가 있고 들어오자마자 그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이 되겠죠. 로마 시대 때는 탈의실을 아포디토리움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가면 이 벽 쪽에 벽감,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는 벽감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보관을 했는데 이 당시 그곳에 근무했던 노예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보관을 안 해줬었습니다. 근데 뭐 예나 지급이나 지금 뭐 관광객들 로마 오시면 도둑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지만 로마 시대 때도 그랬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근무했던 노예에게 동전 한 입 주고 보관하게 하고요. 그곳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 목욕장과는 달리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공공 대중 목욕장이었지만 옷을 입고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남자 보통 수영복 비슷한 거죠. 베리조마라고 불렀던 그런 건데 오늘날 우리로 치면 현대 수영복 같은 그런 건데 재밌는 거는 이 시칠리아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유명한 모자이크가 발굴이 된 지역에 있는데 거기 모자이크에 보면 여성들의 복장이 목욕장에서 마치 오늘날 비키니와 같은 모양의 복장이 모자이크가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그런 여성들은 비키니와 비슷한 복장을 하고 목욕탕을 이용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카라칼라 황제 목욕장은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왔던 입구는 이 목욕장의 서쪽 입구로 통해서 들어왔고요. 이제 중앙을 거쳐서 반대편으로 가면 이제 동쪽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가면 지금 우리가 있었던 공간과 똑같은 형태와 크기의 같은 공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앙을 가로질러서 일명 바실리카 또는 냉탕이라고 불렀던 프리지다리움 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곳 바실리카 공간은 카라칼라 목욕장 가운데서 가장 넓은 가장 규모가 큰 공간입니다. 길이만 58m, 폭이 24m 되는 공간이고요. 3개의 볼트 형태의 지붕으로 덮여 있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이 카라칼라 목욕장의 이 바실리카 건물이 나중에 지어지게 될 디오클레치아누스 목욕장이라든지 또 4세기 때 지어지게 될 포로 로마노에 있는 막센티우스 황제의 바실리카 건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실리카 건물은 고대 로마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이렇게 활용이 되었는데요. 미국에 가면 시카고 기차역이라든지 뉴욕의 펜실바니아 스테이션이라는 그 기차역도 이 바실리카 로마 시대 때 바실리카 건물을 모델로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 바실리카 건물의 중앙 부분에 와 있는데요. 특히 이곳이 중요한 것은 16세기 때 이 파르네제 가문의 바오로 3세 교황의 당시에 그 교황에 의해서 이곳에 중요한
고대 조각 작품들이 발굴이 되었다라는 거죠. 16세기 때 바오로 3세 교황에 의해서 이곳에 그 당시 발굴이 되었고, 이 발굴되었던 조각상들을 그 교황 가문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그 3세기 때 그리스 조각가였던 글리콘이 만들었다고 하는 헤라클레스, 그리고 황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교황 가문의 이름이 파르네제 가문이었고, 그래서 파르네제의 헤라클레스, 파르네제의 황소라고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바로 이곳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발굴이 된 마치 샤워기 기능을 했던 이 수반이 2개가 발굴이 되었는데, 그거는 현재 로마의 그 시내에 가면 파르네제 광장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 옮겨져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었던 수반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목욕장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요, 이 8개 거대한 화강암 기둥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발굴된 기둥들을 나중에 피사 두오모 성당이라든지, 또 로마에 있는 트라스테베레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라든지, 그리고 16세기 때 그 비오 4세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발굴이 된 그 기둥을 이 당시 피렌체 수장이었던 그 메디치 가문의 코시모 1세에게 기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증을 했던 그 기둥이 지금 현재에도 그 피렌체에 가면 성삼위일체 광장이라는 곳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곳에서 발굴이 된 수많은 그 조각이라든지 또는 대리석 또는 화강암 기둥, 이런 것들이 지금 이곳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다른 나라 박물관이라든지 곳곳에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곳이 이 목욕장 안에서 유일하게 지붕이 없는 공간입니다. 아까 보셨던 바실리카 뒤쪽 편에 있었던 야외 수영장 같은, 현대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런 공간인데, 크기는 아까 바실리카와 똑같은 크기입니다. 길이 58m, 폭 24m의 크기이고요. 지붕이 열려 있었고 찬물이 흘러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목욕을 즐겼던 그런 곳인데,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로마 시대 때는 보통 일반인들이 수영을 잘 할 줄 몰랐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깊지 않은 모양이었고, 저 뒤쪽 벽감에는 보시면 니치 부분,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들은 전부 다 화려한 조각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던 공간이고요. 또 곳곳에 저 벽에서부터 요즘 우리 온천 같은 데 유명한 데 가면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물이 흘러 나왔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 로마 시내 그 트레비 분수 같은 곳에서 목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었던 야외 수영장 공간이었고, 로마인들은 이것을 나타치오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바닥에 보면 재밌는 공간이 있습니다. 폴라 루소리아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게임을 하던 대리석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마치 현대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처럼 로마 시대 때도 사람들이 이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이렇게 돈을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했던 그런 흔적이 지금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이 기둥 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양팔을 이렇게 팔을 감싸도 다 감싸 안을 수 없을 정도라죠.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여기에 있었던 이런 기둥들이 전부 다 이런 기둥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라칼라
황제 목욕장을 다 보셨는데요. 이 고대 유적지는 현대에도 다양한 용도로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선 1938년도부터 바로 이곳에서 여름 하계 시즌이 되면 야외 오페라 공연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여름이 되면 이곳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1960년도 로마 올림픽 때는 이곳에서 체조 경기의 몇 종목이 펼쳐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는 당시 로마 월드컵을 기념해서 그 유명한 3테너, 3대 테너 호세 카레라스, 카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가 그 유명한 공연을 펼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